자, 지난주에 설문지를 통해서 궁금한 거나 고민인 내용을 받았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기초공사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하면은 대화도 안 되고 당연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자, 명상에 대해서, 알아차림에 대해서 또는 정화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개념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제가 전에 알아차림 교실을 진행하면서도 느낀 건데요. 사실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듣고 해도 그걸 또 각자의 입장에서 본인의 인지적인 프레임에 맞춰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런 가장 기초가 되는 전제 개념, 원리 이런 것들을 서로 확인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게 서로의 결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명상에 대한 겁니다. 일단 여러분 명상은 한 종류가 아니에요. 명상의 종류는 정말 많고요. 그 명상의 종류에 따라서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말 끝까지 한 가지만 깊게 파다 보면은 결국 하나로 모여지는 지점이 있긴 해요. 근데 누구나 다 그 지점까지 가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명상을 하고자 하는지 그걸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명상을 하는지를 알고 그것에 맞는 명상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그냥 이거 유명한 거래, 이거 좋은 거래, 이거 많이 하는 거래 이렇게만 내 기준 없이 다른 사람의 유행이나 말만 듣고 하다 보면요. 결국에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명상이라고 검색을 해서 나오는 영상 중에 한 가지를 보고 이제 따라 하시다가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수업에 오셨었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명상을 하다가 숨을 못 쉰다고?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조금 무섭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따라했던 명상은 호흡을 조절하는 명상이었습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명상은요, 특히 부드럽게, 정말 부드럽게 다루셔야 돼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명상 또한 수준이 깊어지고 하면은 알아차림을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명상의 1차적인 목적은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자, 이건 이번 설문지에 남겨주신 내용인데요. 일단 저는 이 글을 남겨주신 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 이분이 어떤 명상을 하고 계신지, 그 명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 글만 본 상황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분이 남겨주신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흡을 조절하는 명상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만약 정말 호흡을 조절하는 명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나온다라고 하신다면은 잘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멈추시면 좋겠습니다. 자, 호흡을 조절하는 명상은요. 부드럽게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근데 호흡을 부드럽게 접근한다. 부드럽게 조절한다. 자, 그렇게 하려면요. 본인의 호흡 상태에 대한 관찰, 즉 알아차림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겠죠. 아, 내가 호흡을 견디고 있구나. 호흡을 억지로 쑤셔넣고 있구나. 억지로 밀어내고 있구나. 이런 알아차림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좀 부드럽게 해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추구하는 일상에서의 알아차림, 받아들임, 허용, 내려놓음, 이런 걸 연습하기 위해서는요, 이 명상법은 1차적으로는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증상이 나오는 두 번째 경우도 있어요. 자, 제가 여쭤봐요. 어떤 명상을 하고 계세요? 자, 나는 호흡을 조절하지 않아요. 그냥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럴 때 본인의 호흡을 잘 관찰해 보세요. 실제로는 조절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의 사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본인은 괜찮다가도 명상만 하면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봐라 말씀을 드렸었고, 호흡 조절하는 것을 놓았더니 그런 증상이 없어졌다고 하셨죠. 호흡을 억지로 조절하려고 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호흡 조절하는 것을 안 하면 금방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호흡 명상 외에 본인의 평상시 몸과 마음의 상태, 그리고 이렇게 호흡을 조절하는 명상을 얼마나 심하게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했냐에 따라서 상기증이 심해진 상태에서는 그만둔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개념을 인지하고 시작하셔야겠죠. 대부분 명상 입문 시에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호흡을 조절합니다. 내가 호흡을 조절하지 않아야지 해도 있는 그대로 호흡을 허용하는 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잘하고 싶으니까요. 자, 그러면 호흡을 잘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호흡이 편안하고 깊게 들어갔다 깊게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게 잘하는 거다, 호흡을 잘하는 거다라는 그런 관념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내 기준에 내 호흡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호흡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명상 이제 초반에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호흡이 답답해요. 숨 쉬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자,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호흡이 빠르든 느리든 호흡이 깊게 들어가든 얕게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떤 호흡이든 내가 다 받아주겠다. 내 호흡 그냥 내가 다 받아주고 그냥 관찰만 하겠다. 허용한다. 냅둔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 명상하시다 보면은 호흡 조절하는 그것이 없어지고 편안해집니다. 거기까지 양을 채우셔야겠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남겨주신 글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현존 명상이라는 이 말인데요. 저는 이 표현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현존 명상이라는 말을 따로 생각하시는데요. 현존 명상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명상은 현존을 바탕으로 합니다. 현존, 현재에 존재하는 것. 호흡 명상은 지금 하고 있는 호흡에 집중하면서 하는 명상이고 호흡을 기준으로 한 현존입니다. 걷기 명상은요, 지금 걸으면서 걷는 행위에 집중하는 명상이고요. 그것도 걸음이라는 행위와 감각을 기준으로 한 현존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네이밍입니다. 하나의 존재나 하나의 현상을 두고 이름은 정말 다양하게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명상의 종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명상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한테 알리면 홍보 효과나 이런 것도 있겠고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요.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현존 명상이라는 거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명상이 결국 현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머리 아픈 걸 느껴주라고 하던데요. 이런 말씀도 이제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경우에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잘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느껴주면서 계속 하라고는 하진 않을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힘들다. 이런 거는 그 순간을 거쳐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죠. 하지만 잘못해서 나타나는 부분이면은 그만 멈춰야 되는 거예요. 호흡을 잘못 조절하면은 머리가 아플 수 있다. 일단 이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이 개념을 알게 되면은 내가 명상하니까 머리가 아프네? 라고 이런 정도의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그 명상을 멈출 수 있죠. 자, 그래서 알아차림을 위해서 혹은 처음 시작하는 초심자를 위해서 제가 추천하는 명상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호흡을 하는 것, 이것입니다. 자, 이제 알아차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알아차림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누구나 이미 알아차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다만 그 수준과 깊이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어떤 아이가 내가 물건을 던졌더니 엄마한테 혼났다. 이렇게 말했더니 칭찬받았다. 이렇게 공부했더니 잘 안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직장에서 이렇게 했더니 윗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자, 이런 것도 다 알아차림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 채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그런 단순한 겉으로 드러난 또는 우리가 생물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걸 넘어서 내 마음을 날 것으로 조금 더 깊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원래 알아차림은 이미 누구나 하고 있다. 다만 이제는 그 방향을 나의 내면으로 돌려보자라는 겁니다. 나의 내면을 알아차림하다 보면은 저절로 더 깊은 데까지 보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화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지식은 정말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지식은요, 나중에 방해가 됩니다. 깊어지는데 분명히 방해물로 작용하는 때가 와요. 어느 순간에. 자, 머리로는 절대 못한다. 자, 이거는 마치요. 첫사랑의 감정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랑 같아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알게 되잖아요. 자, 알아차림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을 필요도 없고요. 저는 사실 안 보는 걸 추천을 하는데 본다면 그냥 자기 만족, 뭔가 내가 하고 있다는 자기 만족 이런 거 절대 필요 없고 그걸 나한테 계속 적용하면서 연습해보는 용도로 쓰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개념 또 하나는 정화가 됐다고 해서 인생이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짠! 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여기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알아차림을 깊게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화로 연결이 됐을 때 짜잘한 건 변하겠죠. 근데 그렇게 짜잘한 건요, 내가 알아차림이 깊어지지 않았어도 쉽게 알아차려지고 변할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요 습관으로 살고요. 그 습관은 곧 무의식을 말합니다. 감정도 습관이고요. 생각도 습관이고요. 행동도 습관이에요. 알아차림이 깊어져서 하는 이런 순간, 소위 말하는 깨달음의 순간이 와도요. 그 다음에 내가 아무런 의도가 없다 한다면은 원래 하던 대로 생각하게 되고 말하던 대로 말하고 행동하던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나?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도는 방향성이에요. 의도가 없다는 건요, 마치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라고만 하면서 대안이 없는 그런 어린애가 투정 부리는 거랑 비슷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알아차림이 깊어졌고 의도도 있다. 그렇다면 다 내 마음대로 되느냐? 네, 아닙니다. 자, 전에 어떤 분이 모든 건 마음에 짓는 건데 돈에 대한 마음이 정화되면 원하는 대로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자, 이런 질문을 남겨주신 적이 있었어요. 자,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이 남긴 그런 부작용 같기도 하고요. 일단 답은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각자에게는요, 펼쳐진 인생 도로가 있습니다. 자, 누구는 8차선으로 쫙 뻗어 있고요. 누구는 3차선인데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근데 그 8차선, 3차선도 다 차선마다 도로의 상태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어떤 차선은 매끈매끈 잘 닦여 있고요. 어떤 도로는 자갈밭이고 또 어떤 도로는 똥이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도로 자체가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8차선 도로를 갖고 싶어도요, 이미 나는 3차선 도로인 거예요. 내가 8차선 도로를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받아들임, 허용, 나라는 존재에 대한
기질도 있고 성향도 있고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일단 받아들인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아차림을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자 계속 해야 돼요. 물론 이게 내가 이제 나를 받아들여야지 한다고 해서 딱 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연습하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각자의 인생 도로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요. 베스트 버전의 내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도로에서 내가 걸을 수 있는 베스트 도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었죠. 어떤 도로는 매끈매끈하고 잘 닦여져 있고요. 어떤 도로는 자갈밭이고 어떤 도로는 똥이다.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사주를 봤어요. 그걸로 일도 했었고요. 잠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제가 느낀 바로는 사주풀이를 해준다는 거는 비유적으로 당신 인생은 4차선인데 지금은 2차선으로 걷고 있어요. 근데 3차선으로 걸으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주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알아차림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한테 아무리 3차선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해도 그 과정 자체를 대부분 못합니다. 왜냐하면 3차선으로 옮기는 게 불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나는 이미 2차선 도로에 익숙해 있어서 3차선으로 변화를 준다는 것 자체가 일인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3차선으로 바꾸려면 알아차림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내가 또 2차선으로 행동하네? 2차선처럼 생각하네? 2차선의 그런 사고방식에 매여 있네? 자, 이걸 알아야 그래야 그 다음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꾸준함, 끈기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몇 달 연습했다?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자, 인생을 바꾸는 건데, 인생 차선을 바꾸는 건데, 이 몇 달로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시 준비도 몇 년을 하잖아요. 시험 준비도 몇 년씩 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바꾸는 뭔가를 하는데 몇 달 했는데 안 된다. 뭐 방법을 모르면 그건 배우면 되는데요. 안 된다. 나는 안 되나 봐. 1, 2년 했는데 나는 안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길게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길게 하려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계속 알아차림을 해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오면요. 마음이 짓는다는 말은 맞아요. 자, 어떤 의미에서 맞냐면요. 자, 돈을 벌려면 돈을 버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나야 돈을 버는 일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짓는다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 100만 원을 벌고 싶으면 100만 원을 벌 만한 일을 해야 하죠. 10만 원 벌고 싶으면 1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 일에 마음을 내면 돼요. 근데 10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지금 편의점 알바를 해야지 하는 거는 마음을 제대로 지은 걸까요? 난 10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그 1000만 원을 벌려면 그래 어떤 종류의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겠어. 근데 그 일을 하는 게 싫어. 겁나. 귀찮아. 자, 이런 생각이 일 수도 있겠죠. 자, 돈을 버는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벽 같은 관념들이 있어요. 나를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관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가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통 벌던 돈보다 더 벌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좀 더 알아차림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돈을 벌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되게 귀찮아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알면서도 귀찮아하는구나. 이거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하면서도 귀찮고 무서워하고 그냥 싫어하는구나. 지금 편한 것만 추구하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나를 자꾸 막는 그런 벽 같은 그런 관념에 대해서 내가 의도를 세워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돈에 대한 실제 내 깊은 마음속 관념을 알아차림하고 그 마음이 짓던 돈에 대한 무의식, 즉 관념들을 의도를 세워서 행동하면서 정화해 나가면 내 인생 도로 안에서 내게 주어진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 몇 가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봤어요. 여러분, 본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본질을 잊기에 너무 쉽게 구조화되어 있고요. 본질을 잊은 모습들은 여기저기서 너무 쉽게 많이 보여요. 나는 왜 명상을 하고자 할까? 나는 왜 알아차림을 하고자 할까? 나는 왜 정화를 원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어요? 각자가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더 잘 살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내가 더 행복하고 마음 평온하게 잘 살기 위해서예요. 결국에 베스트 버전의 내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베스트 버전의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하기보다 그런 방향으로 나 스스로를 자기 주도적으로 이끄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사회는 더 극과 극으로 바뀔 거고요. 자기 중심성이 약한 사람들은 더 쉽게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 휩쓸리기 쉬울 거예요. 자, 많은 부분들은 AI가 대체할 수 있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중심이 잘 잡혀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거 유명하대, 이거 유행이래, 이거 인기 많대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중심을 두면서 자기 중심성을 키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게 하루 5분, 10분 명상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생활하면서 나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조금씩 해보라고 추천을 강력히 드립니다. 이런 연습들은 결국에 시간이 돈이에요. 시간의 양을 채우는 거, 경험의 양을 채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베스트 버전의 내가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방향성,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